어, 신영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. 예, 신영전입니다. 여러 가지 비관적 전망들이 있죠. 예를 들어서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또 북미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비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코로나 대유행이 위기이긴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혹시 남북 간 교류의 길이 또 협력의 길이 열릴까도 기대했는데 현재까지 봐서는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제 비관적인 전망은 많지만 또 그 속에서 좀 희망적인 걸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첫째는 오늘 이물출생 그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김일성 주석이 무장투쟁만이 살 길이다라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선군 정치를 우선했는데 지금 현재 김정은 그 위원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학기술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화두로 등장했다는 것은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교류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엄청난 교류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북측에서는 아마 이 유튜브도 보고 있을 거고요. 열심히 분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만큼 여러 가지 경로로 통해서 남북 간의 정보들이 이미 오고 가고 있다. 인적 교류는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도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세 번째는 자력갱생에 대해서 이물출생이 역시 말씀하셨지만 전 빼놓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대미 입장에서의 그 대미의 그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게 목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북한의 자력갱생은 어떤 면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갈수록 북중 관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 지금 대북 제재가 강해질수록 또 지난 기간 동안의 대북 제재 동안 결국 달라진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몇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됐고요. 두 번째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진 거. 이게 가장 큰 이 제재의 효과이자 나쁜 효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자력갱생이 필요한 거죠. 전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 번째는 당 8차 대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외 의존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했지만 해외 선진 기술들은 적극적으로 과학 기술들은 배워오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속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는 북한 당국이 이걸 볼 거라고 생각하고 북한 당국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첫째 그 자력갱생이라는 말 속에 남쪽도 포함시켜야 된다. 그 자력이라는 거에 한반도 우리 민족끼리의 자력갱생이라는 개념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.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 대해서나 미국에 대해서 북측 혼자서만 그 갱생을 하는 걸로 개념화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좀 북측에 하고 싶고요. 그러면서도 온라인 이 핫라인의 개통은 해야 된다. 북측이 여러 가지 재난적 상황이나 급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요. 또 온라인이라는 것은 지금 기술적으로 남북이 모두 다 가능하고 코로나 감염과도 상관이 없는 이만큼 이거는 이제 개통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이미 양 정상 간의 약속을 지켜라 하는 것이 당 8차 대회의 요구라면 남측의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지키라는 요구를 북측이 남쪽에 한다면 남측 역시도 이 전염병 관련된 정보들을 나누고 서로 돕는 것은 양 정상 간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. 북이 지켜야 될 부분도 있다.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남북 인도적 그 이산 가족을 위한 인도적 화상 그 면회와 또 이 재난 시기에 코로나에 관련된 정보들을 서로 나누기 위한 온라인 화상을
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남쪽, 북쪽 모두 다에게 책임이 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남쪽 정부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한 번도 이 실력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불가피하게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. 그게 이제 뭐 식량 문제도 있지만 산림 병충해나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것들의 규모가 이제 커졌을 때 이것은 이제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서 여전히 남측이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그런 면에서 그 북쪽은 남쪽의 연구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이 남쪽에서는 북쪽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여러 학술지나 또는 거기에 연구자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 작업들을 하고 제가 뭐 제안도 했지만 북쪽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전공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지금 충분히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전문가들 역시도 이제 당국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민간 부분에서도 현재 각 그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그 북측하고 그 만남의 그 통로를 더 넓히는 작업들을 민간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이제 과학기술자이자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좀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우리 신영경 교수님께서 남북교류협력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희망적 요소가 상당하니 거기에서 방점을 두고 우리가 좀 나가자. 그리고 뭐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쪽으로 공조 체조의 어떤 필요성에 관한 그 세부적인 사례들도 좀 제시를 하셨습니다.